네, 우리 시각 7시 24분 1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국에서의 CPI 서프라이즈라고 표현들 하고 있고 미증시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나스닥 중심,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급등이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우리 시장의 이 랠리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우리 시장이 좀 이 정도면 떨어진 거. 저는 쉬어갔다고 표현을 하고 싶지만 매니저님 평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간의 양극화가 좀 있었다 봅니다. 예. 되게 이제 성장주가 좀 하락을 했었던 이런 부분이었는데 반면에 어저께 이제 큰 흐름을 볼 때 CPI 지표에서 행보한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외국인도 소폭 매도를 좀 했던 이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것이 어저께 그 시장에서 재료가 먹히는 좀 장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바란스를 좀 맞췄던 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순환 상승이 있었다는 것이 어저께 특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의 그 매도가 있었지만 그렇게 크질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 쌍끌이 매도라 그러죠. 그런데 업종별로 그 차별화내면서 조정 속에서도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약했는데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 도리어 안정된 이런 거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냐면 시장이 어떤 것을 기다리면서 약간은 주가의 흐름들이 머금고 있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머금고 있었다. 그 네. 머금고 있었다 에너지를 오늘 좀 뿜어내야 할 텐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 특징 섹터는 어땠습니까? 예. 뭐 어제는 이제 뭐니 해도 뭐 네옴시티를 뺄 수는 없겠고요. 네. 또 이제 바로 태조 이방원이 같이 연결이 된 연결고리가 좀 어저께 좀 돋보였던 부분이고요. 바로 이제 엔비디아 부분에서 이제 그 반도체 종목들이 그 하락했던 부분인데 일단 어제는 이제 뭐 현대건설 어저께 한 7%대 그 상승이 좀 강하게 좀 있었던 부분이고 대우건설, GS건설도 따라가는 모습인데 결국은 이제 네옴시티라는 재료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재료가 잘 안 먹혔어요. 그런데 어제 먹히면서 이런 건설 업종이 상승이 되면서 이게 건설뿐만 아니다. 원자력과 맞물리면서요. 특히 이제 전반적인 어떤 조선 업종 이런 부분의 그 주가 상승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조선 업종은 최근에 바로 이제 조선가의 그 상승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 중동에서 싹쓸이 뭐 LNG 뭐 이런 쪽에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그 반응이 됐었던 이런 그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러한 그 에너지 법안 그 통과 부분에서 아직도 주가의 흐름들이 좀 안정이 돼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에 매기가 쏠리면서 지수가 조정하는데도 상대적인 어떤 그 투자 철을 갖다 보였던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는 여전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제 SK하이닉스가 4%대 낙폭이 있었고 삼성전자도 낙폭이 있었는데 물론 그 부분이 이제 그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실적에 대한 그 부담감이 주가에 그 반영되는데 어제 이제 엔비디아는 좀 반등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어떻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어제 의외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관련 종목에 그 덴티움이라든가 덴티스트의 주가가 상승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건 제가 봤을 때 의외였습니다. 그건 이것은 뭐냐면 경기 회복이라든가 또는 이제 언택트 부분이 이제 부각될 때 그 반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조그만 상승 불씨를 만들었다는 것이 어제 그 특징 섹터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자, 이런 종목이 우리 오늘 온기가 계속 이어질지 요즘 보면은 종목들의 연속성이 있어서 주도주가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까지 하는데 사실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은 이렇게 확실히 올라주는 주도주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떨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CPI 서프라이즈 그리고 간밤에 그렇게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줬던 반도체주 중심으로 미국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떨까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결국은 미국의 성장주 팡 기업들을 대변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가가 환호했던 부분은 팡 기업이고 다 CPI 지표가 이제 8.5%로 예상보다 하회했던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점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풀어서 해석한다면 연준에서 9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를 자이언트 스텝보다 아마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어제 그 푸틴 쪽에서 좀 좋은 소식이라 그럴까요? 러시아에서 일단은 그 트루즈만 송유관 갖다가 재개 했다는 가스 다시 풀었어요. 그렇죠. 변덕이 심합니다. 자기 마음 그 뉴스는 이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그렇죠. 하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서 그냥 앞으로는 계속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아마 피곤할 겁니다. 푸틴도. 그래서 저희가 이 뉴스에
다 반응해줄 필요가 네. 없어요. 그래서 즐기는 일단 것 같아요.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기대, 네. 그 전쟁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겠고요. 결국 어제 그 엔비디아의 주가 그 상승 부분은 일단 뭐 GPU 쪽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추가 하락보다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저점을 만드는 이런 길목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의 그 인상이 어떤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졌기,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은 바로 그 인플레이션을 갖다 막는 것보다는 경기 회복에 아마 초점을 두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9월 달에 금리 속도 조절론이 나타난다면 국내 주가는 물론 미국 시장의 주가들도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리섹션 부분보다는 이제 저 경기를 부각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은 미국 쪽에서는 아마 그 성장주 쪽의 어떤 흐름 또 국내적으로도 최근 그 주가 낙폭이 있었던 뭐 전기 자율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순환 상승이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접근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순환 상승이요. 그 네. 순환의 다음 주자는 뭡니까 그럼? 일단 어저께가 태조 이방원이 좀 흔들어댔습니다. 상당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바톤을 받을 게 아마 오늘 성장주 개념이라면 전기 자율자동차라든가 또 이제 포탈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요. 그렇죠. 그런 쪽에 그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겠고요. 또한 비트코인 관련주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주가들이 오늘 이렇게 그 강도가 약간 차이가 좀 있게끔 주가의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뭘 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네. 3분기 실적 우려합니다.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종목을 좀 보자. 뭐 이런 그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약간 공감이 좀 간다 이렇게 보는데 2분기에 뭐 코스닥이든가 중소형주 기점을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5% 이상 올라갔던 것이 별로 없고 이번에 흐름을 볼 때 환율의 착시 효과가 좀 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별로 좋지 않다는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이 뉴스 내용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봐라. 뭐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2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5%대 좀 올라갔던 이런 기업들을 볼 때 뭐 칩셋 미디어라든가 의외로 이제 그 카카오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기저 효과가 있었지만은 또 거기에 슈프림이라든가 빅슬론 특히 뭐 키다리 스튜디오 또 테크윈까지 영업이익률이 좀 좋았다는 이런 그 부분이 나타났던 그 흐름인데요. 일단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주목했던 것이 3분기 때 과연 이제 실적이 그래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기업을 또 봐야 된다는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공감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이제 고른다면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칩셋 미디어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칩셋 미디어는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 그 전문 업체입니다. 아마 팹리스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이제 삼성 그룹 쪽에서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 설계에서 어느 정도 완성해서 현대차에서 좀 들어가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에 우리가 그 미래 먹거리를 어느 쪽에 있느냐를 볼 때 최근 아마 이제 8.15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아마 로봇 쪽에 대한 그 M&A 기대감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8.15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기대. 그렇죠. 기대가 되면 아마 거기서 이제 법률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M&A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용 현금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M&A 경쟁력을 갖는다는 부분이 전체 업계의 그 얘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시화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동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 때 그 이런 그 IP 쪽에서 지적재산권이 상당히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 아마 그 칩셋 미디어의 어떤 그 모기업 텔레칩스와 함께 이런 그 기대 심리가 높은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3분기의 실적이 그래도 또 좋아진다는 것이 하나의 그 팩트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 잠깐 좀 볼까요? 일단 그동안에 낙폭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최근 아직까지 이제 그 이평의 어떤 그 수렴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거래량을 먼저 보자. 그래서 거래량이 어제 대비 한 1.5배 정도 늘어날 때 이런 그 매매 접근의 그 기대가 좀 필요하겠고요. 매수가는 18,500원대고요. 목표가는 21,100원대, 손절 라인은 한 17,400원대 바로 지난 저점, 고기를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M&A 기대감이 부각될 때마다 칩셋 미디어가 관련주로 꼭 네. 엮이는데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볼까요? 뭐가 가장 관심 있으세요?
정말 비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상당히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결국 이제 서울에 그 폭우가 내렸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관련주를 항상 뽑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밸류 체인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폭우를 갖다가 비가 온 거를 갖다 기업의 밸류 체인이 엮여진 것을 찾아라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이제 전기 자율 자동차를 그 주목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멤브레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폐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관련성에서 향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주된 기사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종목들을 이렇게 본다면은 전액 뭐 첨가제 그 엔캠이라든가 또는 최근 주가 좋아진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이런 그 자성체 물질 관련주들 좀 보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전선 쪽에 전력급 이 부분에서 어떤 그 개통 보호하는 기업이 LS 일렉트릭 쪽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방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절을 할 수 있는 나노 엠브레인 그 방막 쪽에 있는 바로 이제 아모그린텍을 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종목들을 이렇게 서치해보면서 골랐던 마켓 포인트의 종목은 일단 아모그린텍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이런 그 자성 소재라는 부분이 최근에 상당히 대체 어떤 그 소재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각되고 또 방막 소재, 그 멤브레인 쪽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높은 부분인데 특히 이제 최근 그 전력 반도체 부분이 조금씩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르박의 어떤 기판 부분의 그 매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주요 사업부가 성장이 된다는 얘기고요. 올해도 이제 영업이익률 부분들이 어느 정도 8%대. 그래서 매매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13,700원대 너무 쫓아갈 필요는 없겠죠. 올랐으니까 일단 목표가는 그 14,600원대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12,6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저항선에 이제 막혀 있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이 종목을 잘 주시하다 눌렸을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눌림목 매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계속 그 제가 그 2차 전지 부분을 요새 그 말씀드리는데 어떤 양극재나 음극재 전통보다는 이제 그쪽 파생되는 기업들 산업을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원통형 배터리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테슬라가 채택을 했다는 뉴스였죠. 그리고 LG에너지 이제 그 투자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관련주들 제가 쭉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한 종목은 신흥 S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의 중설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매매가는 이제 한 매수가는 57,000원 정도, 목표가는 61,500원대, 손절 라인은 53,900원대로 그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태조 이방원이 계속해서 오늘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마지막으로 신흥 SEC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 또 하시나요?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오랜만에 합니다. 4시에 합니다. 이제 시장은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좌를 원금 회복이라든가 또 어떻게 이제 수익을 내느냐 부분에 대한 가장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유망주를 공개하니까요. 오늘 오후 4시에 많은 참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